네, 시청자 여러분 2주간 안녕하셨나요? 당신의 아나운서 강지영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안녕하시냐고 여쭤보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러운데요. 하지만 오늘은 좀 가볍게 지구촌 정치사회 기상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세계화의 온풍이 경제 불안과 난민 문제 등에 밀려나고 그 자리를 우경화와 고립주의 한파가 덮쳤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전체가 많이 추운데요. 자, 우선 미국에서 시작된 트럼프발 저기압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반트럼프 시위와 대선 재검표 움직임과 부딪혀서 한바탕 요동칠 전망인데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 초대 국무장관 후보였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그리고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공개적으로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미국 정치권에 먹구름이 들이었습니다. 이번엔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선 지스탱 트루도 총리가 피델 카스트로의 타계 소식을 접한 뒤 전설적인 지도자라고 칭송하는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가 독재자를 미화했다라는 거센 포구를 뒤집어 썼는데요. 경제 불안과 난민 문제, 테러 등의 한파로 유럽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자, 많은 유럽 국가에서 고립주의 정책을 펴는 보수 우파 정당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데 자, 여기서 발생한 찬바람이 지금 이탈리아 개헌 투표와 2017년 프랑스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러다가 영국의 브렉시트처럼 또 한 번 놀랄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번엔 아시아로 넘어가 볼까요? 아시아 인도에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주도로 500루피, 1000루피를 신권으로 바꾸는 화폐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부유층이 숨겨둔 돈을 양지로 끌어낸 뒤에 세금을 물릴 예정이었지만 신권 교환에 한도가 있어서 지금 국민들이 불편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번 조치로 인도 날씨는 한동안 맑아질 전망입니다. 자, 극동 지역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도 만나고 러시아 푸틴도 만나면서 발빠른 외교를 펼치며 국내 지지율 60%를 넘는 듯 했으나 트럼프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탈퇴를 공언하고 푸틴이 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한 영유권 협상은 없다 이렇게 못 박으면서 발바닥에 땀나던 아베의 노력은 추풍 낙엽이 돼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요. 타덱 태풍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한 브라질에서는 지금 테메르 대통령마저 날려버릴 기세고 프랑스, 남아공, 베네수엘라도 지금 탄핵 태풍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제도 추운 날씨 속에 많은 분들이 광장에서 이제 시위를 하셨고 더 추워지기 전에 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또 이 와중에 훈풍 소식도 있는데요.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이 새 평화협정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설레발을 자제하면서 전망이 불투명한 국민투표 대신에 전망이 밝은 의회 표결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데 콜롬비아가 세계의 난로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지구촌 정치사회 기상도 강지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멋진 신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용주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 지구촌 기상도를 숨막히게 숨 참으면서 전해드렸는데 자, 공백이었던 2주간의 소식이 꽤 됐어요. 근데 그걸 또 간략하게 전해드렸지만 역시 다이나믹한 글로벌 빌리지네요. 근데 이렇게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좀 시큰둥합니다. 예? 왜냐면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 비하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좀 약해요. 예? 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나저나 여러분, 저희 집 물고기 구피 부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예스, 구피 엄마가 초사님에도 불구하고 순산을 했는데요. 새끼가 10마리인데 멸치처럼 생긴 게 꼬물꼬물 무지개였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일뿐인 세상에서 이런 밝은 뉴스 하나 정도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 생명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게 지난 2주 동안 용주 씨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흥미로운 일이었나요? 그쵸. 정말 큰일이었고요. 제가 마음고생이 좀 심했거든요. 애가 고통을 좀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이제 정치부 회의에서 이제 강지영 아나운서가 이제 안경을 썼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예, JTBC 3대장이니 그런 게시물도 보이고. 대장님과 다시 함께 하게 돼요. 영광입니다.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자리에 돌아올까 말까. 아무튼 3대장 이런 거 됐고요.
자, 지구촌 기상도를 보니까 무엇보다 미국, 유럽, 아시아의 우경화가 눈에 띕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하나가 되려고 했었는데 말이죠. 지구촌. 지구촌이요. 그딴 거 진작에 끝났습니다. 이제 독고다 마이웨이입니다. 근데 남들과 잘 지내는 것도 이제 내 집이 일단 평온해야 되는 그쵸. 거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지금 성장 엔진이 타버린 상황인데 집 밖에서 누가 불이야를 외치건 말건 모두가 뭐 재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상 뭐 난민 문제다 테러로 이제 골머리 썩기 싫은 표정이네요. 그렇죠. 뭐 불난 집에 손님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가화만사성. 그렇죠. 예. 그렇소. 예, 그렇소. 네. 현재 상황이 이제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제 서로 열심히 싸우다가도 극우 정당이 나타나면 일단 밟아놓고 시작한다라고 했던 프랑스인데 이 프랑스의 2017년 대선의 유력 후보가 마린 르펜과 프랑스와 피용입니다. 마린 르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극우 정당 국민전선 후보죠. 프랑스와 피용은 중도 우파인 공화당 후보지만 이제 한번 보시죠. 두 사람의 공약은 고립주의 무경화 정책으로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가 최근 몇 년간 테러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극우 정당이 지지를 받는 상황을 심적으로나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유, 평등, 박애 이런 프랑스 아닙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사실 이민자들의 나라 미국의 그 대선 결과도 예상 밖이에요. 지금 반 트럼프 시위가 벌어지고 심지어 지금 재검표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데 지금 세계 주에서 투표 총계 불일치로 재검표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번 대선에서 고릴라 하람베보다 지지율이 낮았던 것으로 전해지는 녹색당 질 스타인 후보가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재검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강정화 아나운서 혹시 바라시나요? 그 재검표? 아니 뭐 철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면. 하지만 근데 뭐 힐러리 클린턴으로서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세 개 주에서 모두 이겨야지만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데 이건 좀 쉽지 않잖아요, 사실. 뭐 사실 쉽지 않겠죠. 네. 근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이제 얘네들 이제 어둠의 힐사모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댓글을 보니까 계시던데요. 네.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 저희가 힐사모라면 힐러리를 이제 투페이스에 비유한 사진 같은 건 쓰지 않았겠죠. 그렇죠.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럼 비난을 받건 말건 저는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저야 상관이 없는데 이제 당신의 아나운서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걸 보는데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더라고요. 저렇게 웃음이 날까요? 정말 시청자 화이팅! 이용주야말로 정말 이제 앞으로 뭐 나 근데 이거 문맥상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 뺨은 제가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뺨이란 게 사실 좀 자극적이니까 좀 자극적이죠. 제가 꼬집는 건 괜찮죠? 예, 네, 꼬집는 거 정도는. 그렇다면 이제 양성평등 차원에서 서로 한 번씩 꼬집고 시작을 해볼까요? 어디서 반말이죠? 자, 아까 인도의 화폐 개혁 얘기를 제가 살짝 꺼냈었는데 자, 이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납세자 비율을 높이는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세금을 안 냈길래 화폐 개혁까지 갔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2013년 기준으로 인도 전체 인구의 1.6%인 약 2천만 명만 세금을 냈다고 하네요. 1.6% 진짜예요? 네. 그래도 돼요? 인도 사람들 고행하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고행이 뭡니까? 세금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인도 사람들 무슨 세금을 국민의 1.6%만 내고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인도 사람들 고행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자, 화폐 개혁으로 불편이 따르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도 높지만 뭐 지하의 숨은 돈을 끌어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어려워서 극약 처방을 내린 거라고 합니다. 뭐 그럴듯하네요. 근데 또 그래봤자 신권을 받아서 또 집에 가서 또 침대 밑이나 마늘밭에 또 숨기지 않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브라질은 뭐 또 3개월 만에 또 탄핵이 나왔어요. 무슨 축구와 탄핵의 나라도 아니고. 저희가 사실 2주 나쉬는 바람에 다뤄야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휙휙 넘어가고 있어요. 자,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은 자기 측근을 위해서 문화부 장관에 압력을 넣어서 건설 제한을 풀어주게 한 사실이 폭로됐고요. 직권 남용으로 탄핵 위기에 처했습니다. 측근, 문화부 장관, 직권 남용이 굉장히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모금은 없나요?
자,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문화부 장관은 곧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건 좀 낯선 얘기네요. 그렇죠. 누구랑 조금 네, 다르네요. 뭐 사퇴. 자, 낯설지 않은 탄핵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남아공의 주마 대통령이 인도계 재벌 굽타의 뒤를 봐준 의혹으로 탄핵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은 사라질 것 같은 요즘에 왜 이런 일들은 여전히 지구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계속되는 걸까요? 그런데 탄핵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이 과거형이네요. 그렇습니다. 빠졌었다가 여당이 이렇게 일명 실드를 쳐줘서 빠져나왔다고 해요. 올해 뭐 3차례나 불신임 투표가 있었지만 여당의 이런 강철 실드 덕분에 다 부결되고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 건 안 닮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아직 약해요. 좀 더 센 거 없습니까? 아직 굉장히 심심한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아마도 우리나라가 이제 다이나믹 코리아 나서겠죠. 다이나믹 코리아 누가 참 잘 지었습니까? 이거. 그 밖에 또 무슨 소식이 있나요?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좀 사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약해요. 네, 영국인들이 스위스 초콜릿 브랜드 토블땡에 대해서 단단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자, 이 초콜릿은 길쭉한 바에다가 삼각뿔이 여러 개 달린 모양으로 유명한데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삼각뿔 개수가 줄어서 제품 무게를 줄였다가 딱 걸렸다고 해요. 귀엽기는 한데 이 정도로 우리나라를 이길 수 이길 수 없잖아요. 없죠. 예. 이길 수 없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네. 포장수를 통한 과자의 무게 줄이기, 삼각뿔 몇 개 없어진 건 뭐 별것도 아닙니다. 사실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죠. 과자 봉지 타고 뭐 한강도 건너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토블땡 초콜릿이 삼각뿔을 줄인 건 사실 브렉시트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방침이 결정된 뒤 파우더 가치가 떨어지면서 제품 수입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이에 토블땡 측은 포장과 가격을 그대로 둔 채 뿔의 개수를 줄인 거라고 해요. 영국인들이 화가 날 만도 한 상황인데 그렇게 저희가 봤을 때 그렇네요. 네, 용주 씨 흥미를 일으키거나 우리나라 뉴스를 이길 뉴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절대적으로 없어요. 자, 이제 이러다 뉴스도 좀 고립주의로 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뉴스가 고립주의로 간다. 그렇다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까요?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하는데 옆에서 장 부장의 동공의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멋진 신세계 인기 서열 3위를 꿈꾸는 축덕 인턴 주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요즘 들어 일찍 귀가하는 날이 조금 많아진 전 사건 인턴 김보겸입니다. 이번 주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저희가 함께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긴장하느냐 마냐는 한 명이 나오냐 두 명이 나오냐가 아니고 한 번 찍냐 두 번 찍냐거든요. 맞아요. 원테이크가 최대 불안 요소인데 이젠 그냥 불안에 떠는 콤비가 되어버렸네요. 네, 지금 이 촬영도 원테이크로 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현민 씨는 축구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축덕 인턴이잖아요. 오늘 소식이 축구 관련인가요? 레알의 1위 소식? 아니면 전북의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소식? 마음 같아선 레알 마드리드 1위와 우리 형 골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얘기는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용주 씨가 애정하는 성남의 강등 소식? 그보다 훨씬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에게 친선 축구 경기를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시리아도 콜롬비아처럼 평화협정을 맺는 건가요? 아니요, 시리아는 여전히 내전 중이고 엄청난 전쟁 난민과 부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선 축구 경기는 너무 황당한데요? 심지어 경기를 그 문제의 알레포에서 열겠다는 점입니다. 아니 아무리 축구로 세계가 하나 된다고 해도 이건 정말 너무하네요. 지난주만 해도 폭격으로 300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축구나 하면서 화해한 게 어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이번 경기를 추진한 시리아 정부를 빼고는 모두 분노하고 있어서 다행히 경기가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소식도 분노할 소식입니다. 요즘 영국에서는 엄청 핫한 얘기지만 우리는 잘 몰랐던 소식인데요. 유소년 축구 코치와 스카우트를 지냈던 베리 베넬이라는 사람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일지 두렵네요. 네, 이 이야기를 하려면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유소년들을 지도하던 베리 베넬이 어린 선수들을 상대로 놀라지 마세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입니다. 세상에. 정말 사실 베리 베넬은 1994년과 1998년 미국에서도 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복역한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게 1980년대인데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거라는 심증이지만 증인이 없어서 그동안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지도를 받았던 한 선수가 대중 앞으로 성폭행 피해를 증언하면서 베넬의 추악한 과거가 드러난 겁니다. 그 피해자는 현재 44살인데요. 10대 때 당했던 피해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비슷한 피해 신고자가 무려 20명이 넘는데 베리 베넬이 정말 놀랐는데 맨시티, 블랙풀, 리즈, 스토크시티, 뉴캐슬 등 정말 유명하고 많은 클럽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사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원고를 준비하던 와중에 터진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브라질 프로팀 샤페코엔시 소속 선수 등 81명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해 76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 브라질 4부 리그 소속이던 샤페코엔시는 2014년 1부 리그까지 승격했고 올해 수다메리카나 결승전까지 진출해 브라질판 레스터시티라 불렸는데요. 결승전을 위해 이동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결승전 상대였던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은 결승전을 기권하고 우승을 양보하는 걸로 위로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1부 리그 구단들은 샤페코엔시의 3년간 강등 금지와 선수 무상 임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도 축구 선수단 탑승 비행기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958년 맨유 선수와 스태프, 취재진 등 44명을 태운 비행기가 독일 민헨을 향해 이륙하던 도중 공항 펜스의 충돌에 23명이 사망했던 사건은 널리 알려져 있죠. 1949년에도 토리노 선수단 31명을 태운 전세기가 추락해 전원 사망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1993년에도요, 월드컵 예선전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잠비아 축구 대표팀의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소식은 없었으면 하네요. 네, 정말 시즌3 첫 인턴 브리핑을 치맥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축구 소식으로 전해드렸으면 했는데 이런 소식만 전해드리려니 정말 자괴감이 들고 괴롭네요. 다음 주 인턴 브리핑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즐거운 소식을 전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인턴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같이 해줘. 안녕. Por vencido, renunciar a la revolución, renunciar al socialismo, rendirnos. 왕족이 아닌 국가 지도자로는 20세기 최장기 집권자였던 피델 카스트로. 쿠바 혁명의 주역이자 상징인 그가 지난 11월 25일 타계했습니다. 640여 차례의 암살 위기를 넘긴 쿠바 혁명의 리암 니슨조차 2016 병신년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거죠. 대단합니다. 2016년. 미국과 쿠바는 53년간 외교 관계가 없다가 2014년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는데요. 53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고 또 그 사이 두 나라가 얼마나 다른 길을 걸었냐는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쿠바를 방문했을 때 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자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와 찍은 사진을 보면 보입니다. 양국 정상이 각자의 방식으로 악수를 하려다가 이런 기묘한 상황이 연출된 건데요. 라울 카스트로는 챔피언을 추대하듯이 악수하려는 모습인데 미스터 오바마, 이 중요한 순간에 이게 뭡니까? 전 세계는 피델 카스트로를 두 가지 시선으로 봅니다. 1950년대 프란시오 바티스타 독재 정권으로부터 쿠바를 해방시킨 사회주의 혁명가. 하지만 이후 다른 방식으로 독재를 한 또 다른 독재자. 그의 죽음에 대한 반응도 두 가지로 엇갈립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거친 중국과 러시아나 좌파 정권이 집권한 중남미 국가들은 카스트로의 혁명적 삶을 칭송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은 평양 주재 쿠바 대사관까지 찾아가서 조의를 표했고 3일 동안 애도 기간까지 정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미국 플로리다의 망명 쿠바인들은 그의 타계 소식에 살사축제를 벌였습니다. 예전 김정일 사망 소식에 만세를 부르던 탈북자들을 보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피델 카스트로라고 한다면 저는 그를 우유 성애자로 기억합니다. 점심 식사 후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20개 정도나 먹었다는데요. 혹시 쿠바 아바나를 여행 가신다면 꽃벨리아라고 하는 쿠바 최대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1966년 피델 카스트로가 캐나다에서 28개의 냉동 컨테이너에 담아들여온 하워드 존슨 아이스크림을 종류별로 먹어놓은 뒤에 쿠바의 혁명은 양질의 아이스크림 생산과 함께해야 한다.
이러면서 도시의 한 블록을 차지하는 거대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드는데 그게 꽃벨리아입니다. 또 쿠바에 가시면 쿠바산 까망베르 치즈를 먹어보는 일도 빠질 수 없죠.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으면 슬퍼 울면서도 끝까지 먹는 맛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국립가축건강센터에도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젖소 박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 젖소 이름이 우블레 블랑카, 우리말로 하얀 젖입니다. 캐나다 젖소를 개량해서 만든 슈퍼 젖소인데 피델 카스트로가 직접 키웠다고 합니다. 하루 최대 110리터, 연간 24,268리터의 원유를 생산해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용주 씨, 워워 진정하시고요. 지금 뭐 무슨 누가 보면은 쿠바 유제품 홍보대사 같아요. 뭐 혁명과 독재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막 산으로 가는데 쿠바 미사일 위기 뭐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우유죠. 우유. 네, 우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 아직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아직 할 얘기가 남아 있어요. 아니 진정하시고요. 지금 쿠바인들도 피델 카스트로처럼 우유 성애자였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쿠바에선 7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무조건 하루 한 컵의 우유를 배급한다면서요. 내니요? 우선 7세 이하 어린이 우유 배급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쿠바는 대표적인 우유 부족 국가죠. 카스트로의 젖소 개량은 실패했고 국내 수요의 우유 국내 수요의 절반을 수입합니다. 이제 쿠바에서 우유에 미쳐 있었던 건 피델 카스트로 단 한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그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밀어붙인 독재자였다는 점이죠. 내니오 할 때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얄미워. 자, 근데 소가 많아지고 유제품 많이 생산하면은 사실 국민들한테 좋은 거 아닐까요? 내니요? 원래 젖소는 시원한 기후에 맞습니다. 그런데 쿠바는 알다시피 무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는 인민들의 주택 부족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젖소들을 위해서 막 야구장만한 냉장 설비까지 만들려고 했고요. 심지어 한 가정 1젖소라는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개만한 젖소들을 만들려고 막 과학자들을 고문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사실 신께서는 인간들에게 이미 개만한 젖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걸 염소라고 부르죠. 쿠바의 주택 부족과 식량난이 독재자의 빗나간 열정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어쨌거나 밀크맨 피델 카스트로 RIP 젖과 꿀이 흐르는 저승에서 우윳빛깔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이승의 쿠바는 미국과 함께 시장 경제를 꽃피울 테니까요. 자, 멋진 신세계 시즌3 첫 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영상과 국제 이슈에 관한 문의는요. 아래 이렇게 장 부장의 동공처럼 흔들리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